안녕하세요, 태시코인입니다. 자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일어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는데, 세입자까지 치면 후순위 대출인 거죠. 선순위가 뭐고 후순위가 뭐냐? 등기부등본에 맨 처음에 먼저 선자 설정하느냐, 후순위 뭐 그게 은행 다른 채권이 있던 세입자가 있던 그거 두고 뒤로 하느냐, 그게 후순위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선순위 대출을 취급을 했는데,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유자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만약에 신청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해당되는 부동산이 임차보증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3천에 150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천에 150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 홍길동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임차인에다 쌓이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게 무슨 도박하는 하우스방을 하고 있고, 깡패들이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 부닥부닥 하셔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전화통으로 유선전 통화를 하기로 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자금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한테 그 해당되는 그 아파트의 그 세입자가 신청인가 보증금을 3천에 150만원짜리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그 서류를 사인을 받고 이제 전화통화로 녹취를 하게 됐습니다. 신청이한테는 이거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신청이시죠? 그래서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1, 2, 3, 4, 5, 6, 7, 10, 11, 12, 18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신청의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맞냐? 본인 맞다. 보증금이 얼마냐? 3천에 150이다. 그래서 집주인인 홍길동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알고 있다, 얘기 들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홍길동이가 쓴 서류하고,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서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 그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청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걸 누가 받았냐? 신청이가 받았고, 신청이가. 그럼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유자인 홍길동이가 3천에 150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임차인인 신청이가 3천에 150이라고 하고, 그 서류와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 주소지에, 그 아파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내용 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청이에요. 완벽하게 선박자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출이 선순위로 대출을 1억 7천만 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홍길동이가 3번, 4번 그 대출을 이자내시다가 이자를 안 내서 제가 경매를 부득불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좀 넘었죠.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다 돼가지고 경매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면치까지 다 받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법원을 간 날 갑자기 전세권자가 나타나. 전세권자. 그 법원에 가면은 경매계에 가면은 이해관계인, 채권자가 됐든 채무자가 됐든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이해관계인들이 낸 서류가 다 있어요. 법원 열람을 하시면 되는데, 사건 열람. 거기 보니까 갑자기 임대차 계약서가 2억 5천짜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래서 그거를 보자마자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세입자가 자기가 진짜 신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주민번호가 틀리고 핸드폰도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등기부등본 못 보셨냐? 등기부등본상에는 저희 회사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진짜 임차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보긴 봤는데 그거를 뭐 얘기할 의무가 있냐? 그렇게 좀 섭섭하게 말씀하셨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기미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의정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사기친 홍길동은 사기가 맞는데 전화를 대신 받아준, 다시 말해서 세입자, 가짜 세입자 신청이는 돈 받은 게 없다.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돈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홍길동인 소유자는 사기, 그리고 계약서를 위조를 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이렇게 세 가지 법에 의거해서 기소가 됐고, 며느리가 누구냐? 그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세입자, 가짜 세입자 신청이는 사기, 이렇게 해서 형사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홍길동하고 가짜 세입자인 신청이가 어떤 관계냐? 며느리 관계예요. 며느리.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사기를 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죠. 왜냐면 등기부등본상에 보증금은 3천만 원만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2억 5천만 원이 나오니까 담보비를 확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원금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또 사기가 됐던 사기가 아니가 됐던 간에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얼마라도 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기친 홍길동과 전화를 대신 받아줘서 사기친 신청이는 이 죄질이 좀 굉장히 나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빌라왕, 그죠? 명의를 뭐 어디야? 명의를 바지를 세워서 몇십 채, 몇백 채를 빌려를 사서 세입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받고 빌라값이 떨어지니까 보증금도 못 받아가지고 그 빌라왕 뭐 30대가 뭐 자살을 하고, 어저께 뉴스에는 20대가 자살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꾼의 최후는 뭐 깜빵밖에 없어요. 깜빵밖에. 그것도 가족끼리. 그래서 그 집안이 난리 나가지고 뭐 돈을 갚겠다,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뭐 돈이 들어온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돈 거래 관계를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손해가 없고,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를 인지하게 되니까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할 때는 실수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에서 중개하니까 뭐 그런 값지, 뭐 되는 값지, 뭐 부동산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되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재판해야 되고,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변호사비 내야 되고, 또 머리 아파지고, 또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기회비용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생겨나니까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